자, 다 시작할게요. 네, 이제 파동과학하고 현대물리를 같이 나가거든요. 네, 기하공학 파트에서는 좀 했었고, 파동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기하 파트를 기본 베이스로 하는 거니까 좀 잘 알아두시고요. 이런 형식으로 갈 거예요. 알겠죠? 기본하고, 간섭하고, 그 다음에 해절, 그 다음에 평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응용 같은 경우 갈 거거든요. 그래서 파동은 이제 간섭 회절이 기본이에요. 기본 베이스고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보시면 파동 같은 경우는 거의 간섭 회절이 다 나왔습니다. 아셨죠? 네, 다 간섭 회절 나왔고요. 뭐 작년에는 이제 마일클슨 간섭계 나왔는데 단톡방에 제가 작년에 같은 경우는 마일클슨 간섭계는 나올 것 같다고 단톡방에 올려드렸어요. 알죠? 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왜냐면 이유는 네, 그때 한번 설명드렸죠. 이게 그 블랙홀 측정하는 게 마이스클래스 간섭계 원리로 측정을 하거든요. 네, 중력파 검출 장치도 거의 비슷해요. 이걸로 측정을 하는데 작년에는 약간 기하광학 같은 그러니까 망원경하고 간섭계가 나왔잖아요. 네, 거의 대놓고 그냥 노벨상 파트 받는 파트 형식으로 나왔어요. 기사 같은 것도 잘 찾아보거든요. 논문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냥 전형적인 좀 파동적인 면은 좀 아니죠. 보통 이제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간섭 회절 파트로 좀 돌아올 가능성이 커요. 재작년 같은 경우 이준솔릿의 대표적으로 이제 완전히 기본을 물어봤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는 파동의 기본적인 거 물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흐름 같은 걸 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좀 빠지는 게 없는지 그거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할 테니까 자 파동 갈게요. 첫 페이지 같은 경우는 전자기에서 한 거를 이제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전자기파 같은 경우는 일단 전기장을 기본 베이스로 해요. 아셨죠? 전기장 같은 경우가.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이거를 뭐 전자기파를 그러니까 맥셀 방정식을 푸겠다라는 게 아니라요. 이거 하면은 전기장, 자기장 이제 파동 방정식이 나오는데, 전기장. 이렇게 돼가지고 얘를 이제 C에 이렇게 하죠. 정의를 하죠. 그래서 전자기파는 자기장도 똑같이 적을 수 있어요. 아시죠? 예. 전기장하고 자기장은 이제 수직이니까. 네. 그래서 파동 방정식 같은 경우는 함수 형태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는 여러분들이 진동 방향하고 진행 방향을 구분하셔야 되고요. 알죠? 예, 이걸 해 같은 경우는 풀면 어떻게 되냐면 이 해는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얘는 R 그 다음에 뭐 T로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벡터로 많이 쓰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 방향 이렇게 벡터를 하면은 얘는 이 제로에 뭐 사인 코사인으로 적을 수 있는데 익스포넨셜로 적기도 하고 사인 코사인으로 적기도 하는데 이렇게 사인으로 적을게요. 사인에 얘가 이제 진행 방향인데 얘가 보통 델타로 적기도 하고 파이로 적기도 하고 뭐 해요. 이런 식으로 하고 진동 방향은 이렇게 적어져요. 알겠죠? X축 진동 방향.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제 기본 얘는 이제 진폭이 되겠죠. 진폭 같은 경우. 그래서 얘가 요거 있죠, 요게 진행 방향이에요. 진행 방향. 맞았나요? 진행 방향. 보통 뭐 Z축이라 하면 Z축으로 되겠죠? 그래서 K라는 거는 이제 파수 벡터잖아요. 내가 K의 방향이 누구 방향인지 해줬잖아. 얘는 운동량 방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진행 방향하고 K. 그래서 KX, KY, KZ 이렇게 되고요. R이라는 거 쉽죠? XYZ.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거 곱하면 이렇게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K 방향이 진행 방향이에요. R 나란해야 되겠죠? 얘는. 그래서 만약에 진행 방향이 Z축이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없고 얘만 살아남아 있겠지. 왜? 운동량 성분이 Z축 성분밖에 없으니까. Z축이라면. 네. 그래서 빛 같은 걸 이제 대충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죠. Z. 거꾸로 그랬네요. 여기 X, Y죠. X, Y, Z니까. 그러면 전기장에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전기장은 이렇게 진동하겠죠. 그리고 자기장은 이런 식으로 진동하겠고, 네, 자기장 그려주면요. 자기장 같은 경우는
사인으로 적어줘도 되고요. 익스퍼넨 적어줘도 되고 뭐 맘이에요. 얘는. 그래서 뭐 전자기파 파동에서는 기본적인 건 좀 했으니까 우측 진행파 다시 주면 했죠. 얘는. 그래서 얘는 y.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포인팅 벡터를 전자기 하객 시간에 해드렸잖아요. 포인팅 벡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포인팅 벡터라는 거는 네, 뮤0에 얘는 E 크로스 B 이렇게 되죠. 네. 포인팅 벡터라는 거는 진행 방향이 나타나요. 아시죠? 얘는 여기서는 이제 빛이 이렇게 진행할 거니까 여기 전자기는 여기 이렇게 전기장이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자기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겠죠. 빛의 진행 방향에. 그러니까 포인팅 벡터라는 거는 여기는 뭐에 달아나냐면 Z축에 달아나겠죠. 알겠죠?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 자, 파동에서는 파동 방식이 이제 우선인데 파동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고전적인 거 하고 있어요. 아셨죠? 우리 막 저기 뭐 물질파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고전 하고 있어요. 고전. 물질파는 양자 개념이에요. 아셨죠? 양자역학 하는 게 아니라 얘는 고전이에요. 고전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파동은 입자성하고 고전 말하는 거예요. 고전에서 입자성하고 파동성을 구분짓는 파동 성질 중에 어마어마한 성질이 있어요. 고전에서는 입자에는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든 뭐든 세기든 보면은 얘는 에너지로 볼까요? 에너지 1 더하기 근데 단위 시간당 에너지라면 세기로 할게요. 입자의 세기는 입자 에너지든 단위 시간당 세기는 똑같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입자는 무조건 2가 나오게 돼 있어요. 맞죠? 운동 에너지 하나 더하기 운동 에너지 하나는 2개 더한 거. 1 더하기 1은 2가 나오게 돼 있는데 파동은 그게 아니야. 1 더하기 1이 빵이 나올 수도 있어. 알겠죠? 1 더하기 빵이 나와버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지? 그래서 파동은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요. 얘는 1 더하기 1이 2가 무조건 아니에요. 될 수도 있어요. 아시죠?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거야. 무조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0도 가능하고 4도 가능해. 알겠죠? 네, 똑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얘가 왜 이렇게 되지? 그래서 파동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에요. 이게. 왜 이게 되느냐? 파동은.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표현을 해서 얘는 뭐라고 하냐면요. 파동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보강하고 상쇄예요. 그래서 항상 이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보강 상쇄가 벌어지는지 그거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파동은 알겠죠? 진동하는 공간하고 시간 진동이잖아. 공간 진동, 시간 진동이 만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정역을 내가 뭐라 했어요? 위상이라고 그랬죠. 위상 성질을 갖기 때문에 파동은 진동하는 위상 성질을 가져요. 공간하고 시간에 대해서 진동하는 위상 성질을 갖기 때문에 파동은 얘가 보강 상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알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파동의 맨 처음에 정의를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위상을 정의를 해줘야 돼요. 알죠? 이게 파동의 기본입니다. 네. 그 재작년에는 너희 위상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 물어봤어요. 위상의 이거를 이제 공간으로 보면은 이 경로차가 나오고요. 알겠죠? 공간 시간 텀 말고 동일하다 치고 위상 상수 텀 상수항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얘가 위상차가 나와요. 그러니까 위상 성분 얘가 파동의 정의역을 말하는 건데 위상 성분이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알겠죠? 왜냐면 위상을 갖기 때문에 이런 지랄이 나와요. 보강하고 상쇄 성질이 나와요. 알겠죠? 네, 기본이에요. 파동은. 위상을 어떻게 처리해 줄 거냐. 그리고 네, 그거 좀 잘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한 페이지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빛의 세기랑 포인트 벡터 관계인데 이거는 전자기 시간에 했어요. 아셨죠? 빛의 세기. 네. 포인트 벡터는 진행 방향에 나란하고요. 빛의 세기라는 거는
얘는 이거의 시간 평균 값입니다. 아시죠? 포인팅 벡터의 시간 평균 값. 아셨나요? 네. 포인팅 벡터 해보면은 얘는 뭐 나오냐면요. 전자기파는 사인의 제곱 나와요. 시간 평균가 2분의 1 나옵니다. 아시죠? 네, 2분의 1. 그러니까 얘의 크기의 2분의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 평균가 하면. 네. 별거 없죠? 네. 별거 없어요? 네. 알아두시고요. 네. 요거. 자, 그러면은 이제 좀 파동에 대해서 조금 해드리면요. 파동의 변이는 뭐 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진폭 방향이 되겠죠. 진폭 방향. 전기장 같은 경우는 여기 X축 방향이고 자기장은 Y축 방향이죠. 그래서 변이를 표현을 해보면 얘를 Y로 할게요. 얘를 얘는 진행 방향으로 써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진행 방향 같은 경우는 저기 Z축으로 했으니까 지금 4페이지 아래에서는 진행 방향을 X축으로 해놨잖아요. 그렇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진동 방향하고 진행 방향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셨나요? 에너지가 진동하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기로 예를 들면은 얘는 전기장은 X축에 진동을 하고요. Z축으로 진행을 하는 거야. 아셨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위상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진행 성분이 들어가요. 아셨죠? 위상은 진행 성분. 그래서 파동은 대부분 종파가 나온단 말이야. 종파는 진행 성분하고 진동 성분이 수직이에요. 알겠죠? 네,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변이 같은 경우는 지금의 X축 뭐 진행 방향 뭐 이렇게 했죠. X축 진행하고 Y축 진동 방향이라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적어드리면요. 이렇게 쓸게요. 얘는 그래서 얘는 진폭을 그냥 Y로 많이 씁니다. 사인에 kx-오메가-t 플러스 파이로 쓰기도 하고요. 뭐 델타로 쓰기도 하고 뭐 랜덤이에요. 얘는 어디로 진동한다는 Y축으로 진동하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알겠죠? Y축 변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동을 보면은 뭐 사인으로 써줘도 코사인으로 써줘도 상관없어요. 익스파인으로 써도 다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진동 방향이고요. 빛으로 치면은 평광 방향이에요. 아셨죠? 빛으로 치면 평광 방향. 진동 방향하고 평광 방향하고 같은 말이에요. 네, 핸드폰 진동을 해주세요. 알겠죠? 얘가 진폭이에요. 알겠죠? 빛의 세기는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죠. 왜냐면 자기장의 크기, 진폭 요거니까. 맞죠? 네, 전기장의 제곱이니까. 포인팅 벡터의 시간 평균 값은 얘는 포인팅 벡터라는 거는 이거잖아. 크기만 쓰면은 얘는 뭐에 비례하면 전기장의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죠? 네, 그러니까 세기는 전기장의 제곱에 비례해요. 진폭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아시죠? 네, 알아두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얘들을 뭐냐면요. 얘들을 위상항이라 그래요. 위상항. 정의역. 위상성분이라 그래요. 알겠죠? 위상성분. 그리고 XT는 얘는 변수잖아. 변수. 맞죠? 변수 성분인데 변수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위상상수라 그래요. 아셨나요? 네, 파에 요거를 위상상수. 예. 정의학이라고 왜 안 하냐면 변수가 두 개인, 그러니까 얘 함수 삼각함수잖아. 예, 삼각함수 익스포넨셜 코사인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아셨죠? 예, 이 정의역에 변수가 여러 개인 거를 위상이라 그래요. 위상. 아셨죠? 위상. 정의역. 예, 정의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집합 배울 때 정의역, 함수 배울 때 정의역 있죠? 예, 근데 정의역 할 때는 한 집합만 했잖아. X에서 Y로 가는 거 있잖아. 근데 얘는 정의역이 두 개야. 시간하고 공간. 알겠죠? 시공간으로 몇 개 있는 거를 위상이라 그래요. 아셨죠? 변수 두 개인 걸. 위상상수, 위상성분. 아셨나요? 파는 우리는 진동하는, 그러니까 얘가 진동 방향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평강할 때는 좀 관심이 있는데 뭐에 결정적으로 관심이 있냐면 어디로 진행하냐. 아셨죠? 어디로 진행하냐에 관심이 있어요. 알겠죠? 이걸로 이제 경로차로 해결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예, 기본이니까 조금 잘 알아주면 좋겠어요. 알겠죠? 위상이 모든 걸 결정해요.
알죠? 파의 속력도 결정하고요. 파는 속력이 두 가지 성분이 있어요. 얘는 5페이지로 오세요. 파는 파동에서 했는데 속력은 진동 속력이 있고요. 진행 속력이 있어요. 진동 속력은 뭐냐면 변이가 진동하는 속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시죠? 진동 속력이라는 거는 V의 진동이라는 거는 dt분의 dy예요. 알겠죠? 요거 별 관심이 없어요. 네? 별로 관심이 없다. 얘는 언제 관심이 있냐? 언제? 조화 진동자일 때. 알죠? 조화 진동자일 때 관심이 있어요. 네? 얘는 근데 진동 속력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파 할 때는. 파는 우리가 얼마나 빨리 진행을 하냐, 그거에 관심이 있어. 진행할 수 맞잖아. 빛이 이렇게 진행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알겠죠? 네, 진동하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서 진행 속력은 누가 움직이냐면 진행 속력 같은 경우는 이제 얘는 뭐 가속 이런 거 안 합니다. 아셨죠? 등속으로 해요. 등속.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t가 0초일 때 이렇게 한다 할게요. 살짝 흘렀어. 여기는 지금 진행 x축으로 하니까 x로 이렇게 할게요. 여기 y고요. 시간이 t가 0일 때고요. t가 살짝, 아주 살짝 델타 t만큼 움직였을 때 이렇게 갔대요. 일단 오른쪽으로 움직이잖아요. 누가 움직이냐면 얘는 그 광자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셨죠? 얘는 빛의 이중성 이렇게 말고 그냥 고전적으로 바라보면은 파는 우리 물결할 때 배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바람 불지 않으면 진동하면 어떻게 돼? 제자리에 있잖아. 물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고. 물이 진동을 해요. 호수에다가 돌 땅 떨어뜨리면 물결이 퍼지잖아. 호수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바깥으로 밀려나는 게 아니잖아. 그쵸? 진동이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동 방향으로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거야. 포인트 벡터 에너지가. 아시죠? 우리는 진행 속력이라는 거는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시죠? 네, 물이 퍼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아셨나요? 네, 요거. 그래서 우리는 진행 속력은 뭐에 나타나냐면 에너지의 방향에 나타나요. 알겠죠? 에너지 흐름 방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는 위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셨나요? 위상. 이해가시죠? 위상.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얘들은 위상은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여기 최고점만 하면은 자 하얀색을 T1일 때 할게요. T1. T일 때 할까요? T일 때 그리고 이때를 노란색을 T 플러스 DT라고 해도 되고 델타 T라 해도 되고 어차피 등속이니까 예, 델타 T라 할게요. 알겠죠? DT라 해도 되고 델타 T라 해도 되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러면 여기 또 넣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K는 X는 여기를 X라면요 얼마만큼 움직였냐면 X 플러스 델타 X만큼 움직였죠? 델타 X만큼 움직였어. 델타 X만큼. 맞나요? 넣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K의 X 마이너스 오메가 T 더하기 파이는 얘가 2분의 파이였는데 시간이 흘렸을 때 또 위상이 2분의 파이야. 2분의 파이 위상이 2분의 파이로 이렇게 이동했죠? 여기 2분의 파이잖아. 최고점이니까. 여기도 2분의 파이. 얘가 K의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오메가의 T 플러스 T1 아이고 델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돼요. 맞죠? 네. 그러면 얘 날려버리면 이렇게 되죠? 네. 그리고 파이도 날라가고. 맞나요? 네. 그러면은 이때는 우리가 진행 속력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 속력을 알 수 있냐? 자, 저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만 살아남죠? 자, K의 델타 X 마이너스 오메가의 델타 T는 0 되죠? 맞죠? 0이어야 되잖아. 빼면 이쪽 다 0 되니까. 따라서 얘는 어디 갔냐? K 델타 X는 오메가 델타 T가 돼요. 맞죠?
네. 그러면 이렇게 넘기면은 델타 t분의 델타 x는 k분의 오메가. 아셨나요? 이게 진행 속력이에요. 그래서 오메가 kv가 여기서 형성됩니다. 아셨나요? 이렇게 이게 진행 속력이에요. 진행 속력. 오메가 kv. 그리고 얘를 좀 해보면은 오메가는 이거잖아요. 얘는 2파의 f고 k라는 거는 얘 같은 경우는 람다분의 2파이잖아. 그래서 람다 f v는 람다 f 진행 속력. 여기서 이게 파동 기본이에요. 알겠죠? 네, 파동. 또 이렇게 써도 되고 t분의 람다. 한 파장만큼 갈 때 한 주기가 걸린다. 예, 기본이죠. 예, 물원 물체에서 배우잖아요. V는 람다. 그래서 파동은 V는 물원 가르칠 때, 물투 가르칠 때는 V는 람다 F가 파동의 기본이다 라고 하지만 이 파동을 시작부터 좀 할 때는 진행 속력, 위상이 움직이는 속력이에요. 아셨죠? 위상 속력. 알아두세요. 이건 기본이에요. 알겠죠? 오메가 KV는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아셨죠? 이게 진행 속력이다. 진행 속력. 알아두세요. 이해가시죠? 위상 성분. 왜냐하면 왜 위상이 중요하냐면 위상항 때문에 보강상세라는 성질이 생겨요. 맞잖아.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1 더하기를 했는데 사라진대. 이게 되게 웃기잖아. 그러니까 항상 파동은 간섭 회절을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너무 신기하잖아. 네? 더해서 보강도 만들 수 있고 상세도 만들 수 있어요. 맞죠? 네. 그래서 얘를 되게 신기한 겁니다. 알아두세요. 진행 속력. 진동 속력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파동할 때 진동 속력 별로 관심 없다. 그래서 이게 파동의 진행 속력 있죠? V의 진행. 이제부터는 V로 쓸게요. V는 얘는 K분의 오메가는 람다 F. 이게 파동의 기본입니다. 아셨죠? 이걸 파동의 기본이라 그래요. 파동은 무조건 이 성질 만족해야 돼요. 아셨나요? 파동은 알아두세요. 네. 오메가는 KV, V는 람다 F. 이거는 다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얘는 물어 물타 할 때 많이 나오고요. 요거는 일단 우리가 일반 물리 파동할 때는 조금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리고 책마다 좀 다른데 얘는 K 오메가로 적어놨잖아. 람다 F로 적는 책도 있어요. 네, 요거를 좀 다르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자, K라는 거는 람다분의 2파이고 오메가라는 거는 2파의 F잖아요. 그러면 저거를 이렇게 적는 책도 있어요. 2파이 밖으로 빼고요. 얘 같은 경우는 람다분의 X 마이너스 FT 그 다음에 플러스 파이 플러스 뭐 델타로 적을까요? 이렇게 적는 책도 있어요. 아시죠? 뭐 밖으로 빼갖고 델타 적는 경우도 있고. 알겠죠? 네. 어차피 상수니까 이렇게 적는 책도 있어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하는 책도 있고 이렇게 하는 책도 있고. 네. 변수 2개. 알겠죠? 네. 파동은 변수가 2개, 정역이 변수가 2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얘를 위상텀이라고 하는데 이 위상텀 때문에 어디 갔냐? 예, 보강하고 상세가 결정이 난다. 그러니까 파동의 가장 중요한 성질을 딱 해봐라. 그러면 보강 상세라고 말하시면 돼요. 알죠? 파동의 엄청나게 기본 성질. 그러니까 항상 파동은 보강 상세를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파동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 그러니까 맨날 간섭하고 해절만 나와요. 아셨죠? 간섭 해절이 나온 성질이에요. 아셨죠? 네. 이게 어마어마하게 또 많이 쓰입니다. 핸드폰에 엄청나게 많이 쓰여요. 파동. 여러분 그 핸드폰 표면에 표면 코팅이 이거 많이 쓰여요. 표면에 내부에 그 코팅 돼 있어요. 왜냐면 핸드폰에 우리가 이제 낮에 핸드폰 바깥에서 볼 때 잘 안 보이잖아. 왜냐면 태양광 때문에 안 보이거든. 그래서 그나마 잘 보이게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알겠죠? 태양광선이 얘는 우리가 반사를 해버리면 핸드폰이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안티 코팅 돼 있거든요. 파동은 위상이 모든 걸 결정을 한다. 알겠죠? 기본 성질 좀 잘 알아두시고요. 파동의 기본입니다. 네, V는 오메가는 KV, V는 람다 F. 이게 파동의 기본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빛으로 좀 와보면 우리가 파동강을 하니까 빛의 표현인데 보통 빛 같은 경우는 익스포넨셜을 많이 씁니다. 자, 전기장을 이렇게 쓸게요. 얘는 E0인데 저는 전기장을 X축으로 표현을 할게요. E0에 얘는 익스포넨셜에 I에 K R 마이너스 오메가 T 뭐 KZ 이렇게 써도 되죠. 네, 이렇게 쓰고요. 여기에 뭐 위상상수 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그 보강 서로 이제 중첩할 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X 햇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B에 ZT이기 때문에 얘는 KZ 이렇게 바뀌겠죠? Z축으로 나간다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의역은 진행 방향 시간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정의역이잖아. 정의역, 진동 방향이 아닙니다. 아셨죠? 정의역이에요. 정의역이 진행 방향을 알려줘요. 알아두시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 써보면은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평면파밖에 안 다룰 테니까 얘는 P라는 거는 세기 곱하기 I죠. 얘는 맞죠? P. 왜냐면 얘는 단위 시간당 에너지 맞죠? 얘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에너지. 그럼 면적을 곱해주면은 당연히 세기가 얘가 되겠잖아. 그렇죠? 출력이 되잖아. 출력. 그러면은 얘는 내가 세기는 뭐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전기장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죠? 전기장의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고 면적이에요. 그래서 자, 평면파 구면파가 있고 원통형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거의 대부분 평면파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네, 크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평면파 같은 경우는 전기장이 쭉 나가는데 평면이 이렇게 쭉 이렇게 평면하고 전기장은 수직성 분리로 돼 있잖아. 평면이. 그쵸? 이렇게. 그래서 얘는 평면이 그냥 A예요. 아셨죠? 그래서 평면파 같은 경우는 전기장의 진폭이 그냥 상수예요. 상수. 알겠죠? 전기장의 진폭이 상수. 얘는. 네. 그리고 구면파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잘 보세요. 구면파는 면적이 4파이R의 제곱이에요. 평면은 면적이 공간에 대해서 없잖아. 그냥 상수자. 평면이 A가 그냥 상수잖아. 이렇게 쭉 돼 있잖아. 그쵸? 평면은. 그래서 구면파 같은 경우는 4파이R의 제곱. 맞죠? 굴러싸잖아. 구면파는. 거리 아래 떨어져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곱해보면은 전기장의 진폭은 뭐에 비례해야 되면 R분의 1에 비례해야 돼요. 원통형파 같은 경우는 면적이 2파이RL이죠. 그렇죠? 그럼 이 원통형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을수록 얘는 R에 비례하기 때문에 전기장의 진폭이라는 거는 루트 R분의 1에 비례해야 돼요. 그래서 광학책에 보면 맨 처음에 이거 정의해요. 평면파, 구면파 뭐 이렇게 정의하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들 별로 걱정 없다. 왜? 평면파밖에 안 나온다. 거의 대부분. 알겠죠? 네. 그래서 다 일정하게밖에 안 나와요. 네, 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해 가시죠? 요게 별거 없어요. 자, 얘는 에너지 보존 법칙 써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제 1번 하나만 풀어드릴게요. 예제 1번. 예제 1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뭐
P파, S파 할 때도 뭐 등장하긴 하는데, 좀 알아두시면요. 자, 빛의 속력이라는 건, 이거는 좀 적어 놓으세요. 근데 이 멘트를 안 적어 놨네. 빛이 거의 대부분 진행을 할 때, 어떤 성분이 잘 안 변하냐면, 자기 투자율 성분은 잘 안 변해요. 알겠죠? 자기 투자율 성분은 거의 대부분, 예를 들어서 매질이 이렇게 있잖아. 지금, 얘는,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N1이고 굴절류 N2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빛의 속력이 이거 속력은 아시죠? V는 N분의 C 맞잖아. 그러면 얘는 뭐 어떤 성분이 많이 바뀌냐면 입실론 성분만 바뀌어요. 잘. 얘는 뮤1은 거의 뮤0랑 거의 비슷해요. 뮤2도 거의 뮤0랑 비슷해요. 알죠? 자기 투자율 성분은 잘 안 바뀌고요. 얘는 유전율 성분 있잖아. 이 성분만 바뀌어요. 알아두세요. 네. 그래서 그 멘트를 빼먹었네요. 네. 근데 적어놨죠? 그림으로. 네. 뮤제로 미제로 다 적어놨죠? 네. 하나 풀어드릴게요. 얘는 이제 빛의 표현의 기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함수를 딱 던져줬을 때 구해봐라 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줬는데도 못 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셨죠? 자, 뭐라 그랬냐면 t가 0일 때 그림 줬죠? 네. 전기장이 i라는 거는 얘는 뭘로 줬냐면 10에다가 2분의 1의 x 햇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z 햇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의 i의 루트 3의 2분의 루트 3 x 플러스 2분의 1의 z 이런 식으로 줬죠. 시간 0이니까 오메가 t는 없죠. 마이너스 오메가 t 있겠지. 없어. 맞죠? t가 0이기 때문에 날아가잖아. 이렇게 줬잖아요. 맞죠? 얘는 뭐냐면 얘는 전기장의 진폭 벡터. 맞죠? 진폭 벡터. 얘의 크기가 전기장의 진폭이잖아. 어차피 크기는 1대잖아. 맞죠? 이게 전기장의 진폭 벡터. 얘 어차피 크기가 1이니까 전기장의 진폭이라는 건 10이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데 뭘 찾냐면요. 비유전율하고 그 다음에 람다 원차다라 그랬잖아요. 그쵸? 요거를 여러분들이 찾으실 줄 알아야 돼요. 잘 보세요. 항상 위상황이 되게 중요해요. 얘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요거 나타낸 거예요. 맞죠? 그럼 잘 보세요. K 벡터라는 거는 KX, KY, KZ가 있겠죠? 맞죠? 네, R 벡터라는 거는 X, Y, Z예요. 맞나요? 이거 곱해보세요. 근데 여기 이게 뭐라고? 이게 KR이라고. 자, 그러면 K 곱하기 R이 뭘로 돼 있냐 보면 이거 곱해보세요. 자, 2분의 루트 3이니까 3x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루트 3z 맞나요? 그쵸?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2분의 3에 컴마 0 컴마 2분의 루트 3 곱하기 x y z예요. 맞죠? 네. 이게 r 벡터잖아. 이게 k라고. k 벡터라고. k 벡터. k 벡터라는 이게 k 벡터. 그럼 k 벡터의 크기는 얼마냐? 얼마예요? 이거 하면 자 루트 3 밖으로 빼면은 좀 센스 있게 하면은 이렇게 되죠. 루트 3을 밖으로 빼면은 2분의 루트 3 0 2분의 1이니까 얘가 1이죠. 크기가 맞죠? 그러니까 크기가 얼마야? 루트 3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k 벡터 크기를 찾았어. 근데 말했잖아. 파동은 오메가는 KV가 기본이라고. 그거는 무조건 파동할 때는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 알겠죠? 미상성분을 이용해서 찾는 거는 그게 시작이에요. 아셨죠? 네. 그래서 잘 보세요. 오메가는 KV잖아. 오메가 알려줬어. 얘는 어떻게 알려줬어? 잘 보세요. 3 곱하기 10의 8승이래. 그쵸?
근데 K가 얼마야? 루트 3이잖아. 맞나요? 근데 이게 단위만, 근데 C는 3 곱하기 10의 8승의 미터 퍼 세크잖아. 그쵸? 얘 V. 그럼 V는 얼마가 돼야 돼? 따라서 V는 루트 3분의 C라고. 맞죠? 루트 3분의 C. 따라오셨나요? 루트 3분의 C니까 우리는 C는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요 팩터를 잘 보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 항이 우리가 뭐냐면 비유전율 쪽이 넘으면은 C라는 거는 이렇게 돼 있죠? 맞나요? 네. 그리고 V라는 거는 이렇게 돼 있죠? 맞죠? 입실로 원이겠죠? 비유전율로 표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루트항이잖아. V가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속력이 작아지죠? 속력이. 그런데 우리는 속력이 루트 300만큼 작아졌잖아. 따라서 그럼 비유전율은 입실론 R1은 3이 되겠죠. 그리고 항상 기본인 거 얘는 오메가는 KV는 그 기본으로 나와요. 오메가는 KV. 알죠? 얘는 기본. 그리고 V는 람다 F 써도 되죠? V는 람다 F. 여기서 오메가를 알기 때문에 얘를 좀 고치면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자, 2파이분의 람다 오메가. 맞죠? 왜? 오메가는 2파 F니까. 맞나요? 자, 그러면 얘가 뭐냐면 얘는 루트 3C. 그렇죠? 2파이분의 람다. 그리고 오메가는 얼마예요? 얘는 3 곱하기 10의 8승. 단위가 이렇게 똑같죠? 그럼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 따라서 람다라는 건 루트 3분의 2파이 미터가 되겠죠. 이해하세요? 이걸 줬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못 찾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알죠? 이게 기본이거든요. 위상을 줬을 때. 네, 알아두시고요. 이게 시작이니까 네, 좀 잘 알아두세요. 파동은 간섭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자, 8페이지로 오세요. 간섭하고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일반적으로 간섭하고 회절의 정의는 우리가 이제 말하는 정의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써먹는 정의랑 말하는 정의가 좀 틀려요. 원래 정확한 정의는 간섭이라는 건 뭐냐면, 얘는 2개 이상의 파가 중첩되어 상쇄 보강을 일으키는 현상이에요. 이거를 간섭이라고 그래요. 아셨죠? 그래서 중첩은 슈퍼포지션이거든요. 중첩의 부분집합이 간섭이에요. 알죠? 중첩의 부분집합. 중첩이 있고요. 간섭은 인터퍼런스죠. 중첩은 슈퍼포지션이고. 그러니까 중첩이 된다고 무조건 보강 상쇄가 일어나는 게 아닌데, 중첩인데 보강하고 상쇄가 일어나는 놈들만 간섭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네, 간섭의 부분집합이에요. 네, 중첩돼서 상쇄랑 보강, 이게 제일 키포인트죠. 상쇄 보강이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간섭 현상. 회절이라는 건 뭐냐면, 진행하는 파가 얘는
새로운 뭐 틈을 만나서 파가 다시 전파되는 현상이에요. 호이겐스 원리 만족해가지고 전파되는 현상인데, 이게 이제 회절이긴 한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써먹을 때는 조금 달라요. 얘는 아셨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써먹을 때는 뭐냐면, 간섭하고 회절을 할 때는 뭐냐면요, 새로운 틈을 만날 때는 틈 하나 있죠. 슬릿 하나. 그래서 슬릿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빛이 여러 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따라라라라 이렇게 여러 개. 그래서 이 빛들이 여기를 기준으로 일로 오면 올수록 위상이 달라지겠죠? 맞죠? 어느 특정한 점이 이렇게 있다 하면은 얘 오고 얘 오고 얘 오고 하면은 얘는 위상이 달라지잖아. 그쵸? 그러니까 회절이라는 거는 얘는 미시적 현상이에요. 슬릿 하나에 여러 광선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간섭은 슬릿 하나에 빛 한 줄기 나온다고 보면 돼요. 알죠? 슬릿 하나에. 그래서 물투에서는 회절 안 배워요. 잘 거의 대부분 그냥 러프하게 좀 배우죠. 약간 돌려깎기를 배우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회절은 미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섭은 거시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나요? 그래서 만약에 간섭만 보고 싶다 그러면 그 슬릿을 거의 빛의 파장에 비슷하게 줄여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빛 한 줄, 거의 한 줄기만 나오게끔. 알겠죠? 그래서 간섭이라는 건 뭐냐면, 얘는 슬릿 하나에 빛이 하나만 나오는 현상으로 간주해요. 알겠죠? 그래서 간섭은 얘는 거시적 현상이고요. 얘는 미시적 현상이에요. 알겠죠? 이 두 개를 이제 믹싱해서 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금요일 날은 이걸 풀어드릴 텐데, 회절하고 간섭이 서로 이게 분할이 되거든요. 곱하기 꼴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이제 적분해갖고 풀어줄 수 있는데 조금 돌려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중슬릿은 알 테니까 여러분들이 자 S1 슬릿 1 슬릿 2인데, 만약에 여기서 빛이 졸라 여러 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회절까지 같이 보는 거 아셨죠? 회절.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그 대부분 할 때 여기서 빛 몇 줄기 나온 것처럼 봐. 물투에서 한 줄기 나온다고 생각하잖아. 네, 그게 간섭이에요. 아셨죠? 간섭은 슬릿 하나에서 빛 한 줄기. 거시적 현상이야. 미시적 현상은 그거고. 아셨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 빛 한 줄기. 여기서 빛 한 줄기. 그래서 경로차가 발생하죠. 동일한 시간에 특정 지점 P점에서 동일한 시간에 만나잖아. 요게 간섭이에요. 아셨나요? 빛 한 줄기, 빛 한 줄기. 아셨죠? 네. 여기서 빛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럼 회절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 아셨죠? 회절. 빛이 여러 개 나오면. 네. 그래서 회절하고 간섭. 네, 하는데 오늘은 여기서 빛 한 줄기 나오면 할 거예요. 한 줄기. 네, 거시적 현상만. 미시적인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확장해가지고 보는 거고. 그래서 회절 같은 경우는 슬릿 하나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 빛 여러 개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에 회절 무늬가 생겨요. 평면파를 쐈는데, 예? 여기 이제 벽이고요. 여기야 벽이야. 평면파를 쐈어. 만약에 고전이라면 여기에는 무늬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런 무늬밖에 안 나와요. 맞죠? 이거 그냥 검은 거 이렇게 여기서 쐈으면 만약에 파동이 아니라면 맞잖아. 여기서 총알 막 쏘면 여기밖에 안 찍히겠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빛이 평면파가 있는데 여기서 전파원처럼 이렇게 구면파처럼 이렇게 활동을 해요. 쭉쭉쭉 퍼져나가. 여기서는 이제 반사를 해버리고
예? 그러니까 요만한 새로운 파원을 형성을 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슬릿 하나에 여러 개 빛이 나온다고 하면은 얘는 회절 무늬가 생겨요. 아셨죠? 회절 무늬는 새로운 파, 여기가 새로운 평면파가 바뀌었죠. 얘는 요런 파원이잖아. 요런 파원은 만들기 쉬워. 어떻게? 물에다가 요만한 막대기 딱 떨어뜨리면 되잖아. 평면파는 어떻게 만들어? 졸라 긴 막대기를 딱 떨어뜨리면은 평면파, 파도가 이렇게 나란하게 트겠죠? 맞죠? 구면파는 어떻게 만들어? 돌 뚱 떨어뜨리면은 구면파 이렇게 형성되죠? 예. 막대기를 애매한 걸 딱 떨어뜨려. 요만한 걸 딱 떨어뜨려. 그러면은 이런 파가 형성되잖아. 맞죠? 이런 파. 네. 그래서 새로운 평면파가 아닌 새로운 파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이제 회절 무늬가 생기는데 얘는 위상체 때문에 생겼잖아. 그쵸? 그러니까 좀 정확히 말해서는 평면파를 다른 파로 바꿔주는 거를 회절이라 그래요. 새로운 틈을 만났잖아. 이상한 틈을 만났어.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해. 통과를 해. 근데 얘는 평면이 아니라 요런 파가 요런 게 이 파원이 돼 버리잖아. 맞죠? 그러니까 평면파든 뭐든 새로운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바꿔줘. 평면파를 요런 파원 아니면은 간섭은 어떻게 돼? 평면파를 뭘로 바꿔줘요? 전파원으로 바꿔주는 거잖아. 맞죠? 간섭은 슬릿에서 내가 뭐 나온다 해서 한 마리만 나오니까 전파원으로 바꿔주는 거.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회절이고요. 회절이 근데 여기서 나오는 빛, 여기서 나오는 빛 다 위상이 틀리잖아. 맞죠? 스크린에 찍힌 것은 간섭문이에요. 알죠? 그래서 회절 현상에 의한 간섭문이야.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크린에 나오는 건 다 간섭이에요. 원리가 뭐냐? 원리가 전파원에서 나오냐? 거시적인 거는 그냥 간섭문이라고요. 미시적인 거는 회절문이라 그래. 알죠? 네. 그래서 가로가 X예요. 회절에 의한 간섭문이. 근데 간섭을 가로를 지우고 회절문이라고 하죠. 알죠? 네. 그러니까 스크린에 찍힌 거는 어차피 간섭이다. 근데 우리가 좀 구별을 해줘요. 알죠? 간섭이라는 거는 슬릿 하나에 하나 나오는 거. 회절이라는 건 슬릿 하나에 여러 개 나오는 거. 알죠? 그걸 좀 구분해줘요. 알죠? 그걸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회전을 안 하고요. 오늘 간섭할 거예요. 알죠? 네, 간섭.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심플하게 물결파 간섭부터 한 다음에 이렇게 확장해 나갈 거거든요. 알죠? 네, 그걸 좀 잘 아셨으면 좋겠고 간섭은 이제 전파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슬릿 하나에 이제 파 하나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좀 끊어가겠습니다.